제가 제 감각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안료나 염료나 회화의 바탕재와 계속 감각적으로 만나는 과정이거든, 제 작업이요. 이 감각, 제 몸의 언어,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DNA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있는 DNA가 어떤 모습이어서 내가 이루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자연의 색을 표방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 정종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네요. 아유, 뭐 너무 좋은 곳이라. 여기가 그럼 작업실. 예, 예. 제 살림집 겸 작업실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들어오세요. 너무 좋은데. 오. 요 한옥이 이제 디귿자형이라서 여기 앞마당이에요. 대청이고 저 안방, 안방. 여기는 서재. 서재. 예. 언제 이쪽에 들어오신 거예요? 201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갖고요. 예.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이거는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 예. 어쩐지 약간 좀 느낌이 예, 새 것 같기도 하고. 예. 기아도. 네, 네. 나무는 고재를 썼고요. 직접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만드셔. 예, 예. 15년에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거의 한 10년은 이제 여기서. 예, 예. 근데 이렇게 한옥으로 예. 오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 뒷마당에 향나무를 보고 이제 홀딱 반해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170살 정도. 170살? 예. 야, 느낌이 너무 좋은데? 네. 제가 그래도 또 한국화 작가인데 한옥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또 약간의 이제 사명감 같은 것도 있고. 이 정원도 직접 꾸미신 거예요? 뭐 꾸민다기보다는 이제 일부는 이제 우리 그 본가에서 이제 모란 캐 와갖고 이게 여기다 모란. 심고. 네. 이 작은 연못도 있고. 예, 조금 있으면 이제 백합이 자라서 백합꽃이 아주 여기 향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진짜 못 가겠네. 예. 여기서 보면 곳곳에 다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요즘에 이제 뭐 아파트 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예. 계절 가는지 모르고 예. 더운지 추운지 모르고 늘 비슷하니까. 근데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같이 호흡하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예, 예. 공생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작업실도 좀 한번. 예, 예. 네. 요 집이 약간 양옥화된 일식 집이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예, 적산가옥. 적산가옥. 예, 이 적산가옥을 수리해가지고 작업실로 하고. 이쪽이 작업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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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긴 또 작업실. 야, 확실히 또 안에랑 느낌도 다르네. 네. 오. 이제 여기는 좀 부작업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진행 중인 작품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료를 자연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재료가. 그럴 때는 잠시 좀 이렇게 던져놔요. 약간 좀 예. 시간적인 걸 둬가지고. 예. 던져놨다가 어느 순간 또 걔가 저를 부르면 이제 그때 또 작업을 하고. 여기가 이제 주 작업실이고요. 이제 물감 개고 칠하고 그런 밑작업을 여기서 다 합니다. 엄청 또 다양하게 돼 있네. 예. 여기는 이제 80년 된 적산가옥이어서 뭐 천장 보시면은 예, 나무로 이제 다 돼 있고. 지금 전체적인 공간들 자체가 느낌이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냄새도 또 약간 예, 그렇죠. 자연적인 느낌이 예, 있어가지고 예. 그 뭔가 약간 푸근한 느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서양화하는 작업실 들어가 보면 약간 화학적인 냄새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오래된 전통 밥집 같은 느낌들. 네. 그 우리 마당에 저 이제 감나무도 거의 한 150살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 100년 다 넘네요. 예, 쟤도 이제 7월에 땡감 열렸을 때 그거 갈아가지고 감물 만들어서 그림에 쓰고 그럽니다. 예.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알기도 재료 같은 게 거의 이제 예. 또 천연재료들을 많이 쓰시니까 네, 네. 혹시 바로바로 이제 현장에서 또 예, 현장에서 많이 채취하고요. 계절별로 채취를 해가지고 모아놨다가 작업에 적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선생님 요즘은 어떤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지? 요즘은 이제 그 어부사시사 작업하고 이제 닭종이 캐스팅. 이거 방가사유상. 예, 방가사유상인데 이제 방가사유상을 제가 택한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나 주위의 여성들을 보니까 다 가슴에 부처를 하나씩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성들 가슴에 있는 부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방가사유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가사유상을 캐스팅해 가지고 여성의 이미지와 결합시켜서 이제 전시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 이거는 그 지금 한지로 직접 캐스팅해가지고. 예. 한지를 이제 물들이고 네네네. 계속 여러 겹 발라서 네네네. 캐스팅 이렇게. 한지가 물이 묻었을 때는 나긋한데 마르면은 이제 굉장히 딱딱하고 그쵸. 견고해지거든요. 네네네. 예,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일일이 다 또 캐스팅해가지고 떠가지고 최종 다시 이제 다시 조립해가지고. 조립을 하고. 그럼 최종은 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갖다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내부에 조명을 넣어서 이렇게 조명? 빛을 발하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전통 한지 등 있잖아요. 예, 그거겠네요. 그것처럼. 한지 등인데 방가사유상의 예, 형태를 예. 띠고. 예. 근데 그만큼 손이 많이 가잖아요. 아유,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사실 요즘에 웬만하면 뭐 3D로 다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작업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편리해지면 재료와 제가 교감하는 과정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거를 저는 즐기고 그거를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종이를 만지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힐링이 되는 순간이에요. 닭종이의 그 어린아이 피부 같은 이 감촉에서 제가 굉장한 큰 위로를 얻었고 그 자연의 색이 주는 감각이라는 게 저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생산성, 효율성 위주로 살다 보니까 편리를 더 이제 주목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동양 사상의 그 좋은 점을 다시 좀 되살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서양 미학이 추구했던 개념이라든가 오브제라든가 뭐 이런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물질이 나와 동등한 관계, 이제 이런 교감의 회복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거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예.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그 모시거든요. 모시? 예. 모시가요. 여성들이 배틀 작업해서 짜잖아요. 네네네네. 이거 짤 때요. 허벅지 살이 다 벗겨져요. 하도 여기 문질러 갖고. 그리고 또 침을 바르거든요. 여기 다 해져요. 그 여성의 살과 피가 녹아 들어간 그런 물질이에요. 예. 이제 모시를 선택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모시를 여기 부착을 시키기 위해서 1년을 썩힌 밀풀을 씁니다. 장독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물을 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요. 그럼 나중에 전분만 남아요. 그걸 끓여갖고 여기다 쓰면은 방충 기능도 있고요. 기능이 뛰어난 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풀로 여기 부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시는 종이보다 좀 성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천으로 포수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교 포수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바탕 작업이 지금 다 완성이 된 그렇죠. 그게 밑작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거 밑작업은 캔버스에다가 제소를 올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사실은 더 세분화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재료적인 게 거의 완성된 상태를 갖다 쓰는 건데 선생님 재료부터 어떻게 보면 다 일일이 만들어서 하는 건데. 네. 저는 제 그림이 좀 더 오래 보존이 되고 또 건강하게 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호흡에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염색을 또 하고요.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밑작업을 들어가고 나서 네.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그 분체를 악교랑 섞어서 채색청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분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위에 이제 석체 작업을 합니다. 예. 그럼 어떤 형태를 형태가 아니고요. 네네. 이제 저는 스케치를 안 합니다.
이제 그 작가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가도 다른 작가분들은 참 이제 스케치북 꺼내서 이제 스케치를 막 하는데 저는 그걸 안 해요. 재료와의 교감이 주가 되다 보니까 스케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탕이 마련되면 분체나 석체라는 재료와 악교와 대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세계청을 쌓아가는데 그때 악교의 농도라든가 안료의 농도라든가 다른 분들은 안 쓰지만은 저는 염료를 쓰거든요. 염료도 또 이렇게 뭐 나무 껍질이나 이런 식물성을 끓여서 추출해가지고 그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안료와 염료가 만나는 거는 상극끼리 상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 계속 이렇게 복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 감각으로 계속 체크해가면서 청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서양화나 이쪽에 보면 추상회화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계속 쌓고 네.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네. 거니까. 거의 한 30번 정도 이렇게 쌓아요. 쌓는데 그 튜브 물감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튜브 물감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빛을 정확히 반사를 못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올리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탁함이 싫거든요. 맑고 투명하고 명징해야 되니까. 제가 홍도에 여행 가서 바다 색을 보니까요. 이게 분명히 깊은 바다인데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에메랄드 빛인데. 그리고 홍도 기슭에 동백꽃이 확 펴 있는데 그 빨간색하고 이 에메랄드 색하고 같이 대비가 돼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저 색을 표현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세계를 재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나뭇잎 안에 들어있는 색소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도 연구를 했습니다. 쪽잎 같은 경우도요. 청색만 있지 않아요. 붉은색 색소도 있고 노란 색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그대로 여기 적용하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작업은 자연을 담아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을 더 직시할 수 있게끔.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선생님의 이 방법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는 사실 겉핥기잖아. 네. 이거는 밑에서부터 하니까 진짜 사실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자라나니까 그럼요. 색깔이 사실 달라지잖아. 그런 부분도 여기 다 들어가네. 그렇죠. 아, 자연 세계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색을 하면서 제가 힐링이 돼요. 그리고 누군지 몰라도 이 그림을 보는 사람 역시 저와 마찬가지의 왠지 오늘 약간 건강 프로 같은 느낌이 이걸 다 보고 나면 사람들이 치유될 것 같아요. 마음이. 예. 동양인들은 자연과 인간이 항상 대등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자연으로 갔다가 또 인간에게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추구하는 게 동양미학이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를 오고 가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산수 시리즈랑 인물 시리즈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이 산수는 우리가 꼭 뭐 준법이라든가 먹이라든가 이런 수단만 통해서 산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숲을 보고 물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 자연이라는 게 어떤 통합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주는 그 감각 그게 중요하니까 저의 산수는 바로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색 그쪽으로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산수네요. 더 깊이 들어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말고 추상 산수라는 느낌들이 이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산수인데 이게 구체적인 그 구상적인 게 아니니까 맞아. 이제 추상 산수 이렇게 했는데 현대 산수라고 또 호칭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선생님 제 앞에는 좀 느낌이 달라서 이거는 좀 예, 색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고려 불화 연구를 좀 했어요. 고려 불화가 비단에 그리잖아요. 그런데 비단이 빛이기 때문에 주된 색은 다 뒤로 들어가고 앞에는 염료를 바르거나 선이나 아웃라인 같은 거 이런 것만 앞쪽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바라봤을 때 입체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뒤에 칠하고 그치, 앞에 레이어가 칠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제 종이의 그림으로 넘어왔어도 그 감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에 그릴 때도 그 거리감, 공간감 이걸 계속 추구를 하거든요. 이제 뒤에 안 그려도 그 감각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최근에 이런 느낌들 알겠는데 사실 아까 뭐 잠깐 얘기했잖아요. 뭐 종이 부인이라든가 그 시리즈를 볼 수는 없나요? 예, 제 작은 한옥 갤러리가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예, 아 예. 그럼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예, 예. 여기가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골목이에요. 아 이 골목이? 예, 예. 아, 여기 이쪽인가 보다. 네, 네. 어이구 여기도 뭔가 느낌이. 네. 들어가세요. 아 네네. 오, 야. 오, 야 여기도 느낌이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지금 쌓인 거는 뭐 작품이에요? 아, 제가 이제 한 20년 해외 여행하면서 모은 그 수제 종이들입니다. 우리나라 종이가 아니고. 예, 예. 야 느낌이 다 묘하네. 이것도 한 진짜 작품 같네요. 예. 이런 종이는 이제 보수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보수지. 예, 그 조선 왕조실록 보수할 때 이 종이 쓰거든요. 제가 이 종이를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는데 얇은데 되게 질겨요. 이건 우리나라 거예요? 닭섬유. 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다. 예, 이게 태국 닭이고 이게 일본 닭인데 다르구나 다. 이게 우리 닭인데 이 줄기가 훨씬 더 굵네요. 그럼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야, 이거는 지푸라기 같은데? 예. 야, 이렇게 예. 질긴가? 그러니까 이거를 두들겨 놓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펼쳐가지고. 예, 예. 야, 전 세계에서 가장 질기면서 가장 풍부한 섬유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종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뉴욕에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소호의 종이 공방을 가서 수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종이를 다 이제 접하면서 그때 우리 닭종이의 특성을 알게 됐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질기면서 가장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그런 종이. 그걸 그때 발견을 했는데. 역시 나가봐야 우리가 예. 좋은 건지 안다니까. 예, 예. 그래서 닭종이가 이런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반성도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한국 여성들요. 생활상을 보면서 이 닭종이의 그 성질하고 우리 한국 여성들의 성정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서 여성의 이미지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종이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 후에 이제 닭종이 작업에 몰두를 했었고요. 종이 부인 시리즈를 이제 그때 처음 하게 됐는데 이 전시를 했을 때 전문가, 비전문가 모두가 좋아해 줬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이제 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던 것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외국 나갔던 게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됐네요. 그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 사실 선생님이 예. 다시 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색들이 이게 닭종이가 염료랑 만나서 스스로 만들어낸 색이지. 그치. 자연의 예. 색. 제가 뭐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이제 머리 같은 경우는 썩힌 밀풀하고 닭섬유를 믹서기에 갈아갖고 종이죽을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착을 시킨 거고.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신 그 닭섬유 그대로이고 이제 이건 염색한 닭종이. 예. 그러니까 이제 발효된 색이죠. 발효된 자연의 색. 그렇지. 예.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여성 상당히 그 할머니 세대들은 예. 힘들었잖아요. 네. 여기에도 그 전쟁도 겪고 예. 그 힘든 걸 다 이겨내고 예. 사실 지금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이런 작업들에서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 작업하면서도 이제 제가 계속 그런 우리의 비극적인 역사, 그 여성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쏟아 부으면서 작업을 한 거죠. 너무 멋집니다. 이게 공간하고 또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와. 또 저기 가시면은 닭종이에 이제 콩댐 작업한 작품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장판지로 썼던 거. 그쵸 옛날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제가 전환을 시킨 한번 작업이죠. 볼까요? 예. 네네. 제가 이 콩댐 작업을 하려고 시행착오를 좀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이제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장판지 어떻게 만드느냐 물어보고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터득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닭종이를 2합 정도 되는 걸 두들기고 거기다가 이 콩댐을 계속 합니다. 콩을 여러 날 불려갖고 믹서기 갈아갖고 두유처럼 이제 짜서 이제 계속 여 위에 여러 차례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수가 돼요. 그렇지.
방수가 되는데 또 습기는 통과시켜요. 일종의 고아텍스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예. 장판 다 그렇게.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먹을 물에 갈아갖고 먹물을 만들면 여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강즙을 내가지고 생강즙에 이제 계면활성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먹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되는 예, 느낌이 나오구나. 예, 예. 그러니까 선인들의 지혜를 예, 우리가 가끔은 알아야 돼. AI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서양을 많이 쫓아갔는데 이제 산업혁명을 그쪽에 일으켰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산업화 시대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산업화 시대는 끝나고 AI 시대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더 귀중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좀 예. 약간 코멘트 같아요. 예, 예. 사실 요즘에 AI 때문에 다들 걱정하잖아. 그럼요. 혹시라도 예. AI가 우리가 모든 걸 다 잠식하지 않을까. 예. 근데 저는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사실 예. 잠식하는 게 아니라 예. AI 통해 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를 그럼요.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예,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을 해야 되고 오히려 미술의 역할이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여기저기 이제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럼 그런 얘기는 우리가 좀 더 네. 깊은 얘기니까 예. 좀 앉아서 또 우리가 예, 얘기하면 예. 어떨까. 예, 그러죠. 아, 네. 대학교 3학년 때 채색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이거는 외색이다, 천박한 거다, 하면 안 된다. 고구려 벽화나 고려 보라가 채색인데 이걸 왜 외색이다 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납득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데도 끝까지 그렸거든요. 근데